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요, 손혜원 전 의원 유죄 판결을 내린 이 판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탄희 의원 아시죠? 예, 사법개혁의 단초가 됐었던 이 이탄희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판사들의 판결을 국민들이 다 들여다 보아야 한다.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기억해야 한다. 자, 이 얘기가 무엇일까요? 모든 판사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탄핵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판사를 탄핵시킬 수가 있어요. 탄핵당한 판사는 변호사가 될 수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손혜원 전 의원에게 1년 6개월 실형 선고한 이 판사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박성규 1970년 1월 25일생 출신 지역은 경북 포항. 자, 이분이 내렸던 판결 이렇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뭐 말이 어렵죠? 되게 뭐냐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 이렇게 의결 처분을 했는데요. 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청을 했는데 이걸 법원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준 거죠. 앞서서 증선인은 지난해 11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뭐 복잡하니까 모르셔도 되고요. 이 당시 증선이가 파악한 분식 규모는 4조 5천억 원 수준이다. 자, 이렇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그러니까 장부 조작, 분식회계도 너무 약해. 장부 조작을 4조 5천억 원어치를 장부 조작을 했다라고 밝혀냈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여줬어요. 이걸 왜 받아들여줬지? 그런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성규 이분입니다. 자, 이분의 판결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놓고 정부 당국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팽팽히 다투는 가운데, 여기 국민일보 기사인데 팽팽히 다툰다는 것도 사실은 이 기사도 아주 편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원이 박성규가 사건을 예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박성규 부장 판사는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분식회계 제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회계 부정을 전제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통상 언론 기사 등에서 회계 부정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 같다.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야, 이거 너무 노골적인데요? 자, 이 분식회계 사건은요, 이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이 장부 조작을 했다면서 CEO 해임, 재무제표 수정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이제 대든 거죠. 근데 대든 이유가 있었죠. 이런 듬직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대든 분이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판결문이 너무 한쪽 편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요?
자, 그리고 또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아주 정말 너무나 주옥 같은 판결인데요. 세금 7억 원 체납했어도 재산 도피 우려 없으면 출국 금지 안 돼. 7억 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다면 출국 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이고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 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나만 이해가 안 돼? 아니,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 금지. 이거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없다. 근데 출국해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목적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출국해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출국하는지 혹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출국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가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면 못 가게 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건가? 나는 이해가 안 돼. 와, 이 사람 훌륭하신 분이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 사람한테 출국 금지라는 거를 때리면서 이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 세금을 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까지 세금을 내게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리신 분이에요. 와, 정말 이분 엄청 훌륭하시죠? 손혜원 의원의 유죄 판결 내린 분의 이전의 명판결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검찰이 손혜원 의원에게 씌운 피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명 투자를 했느냐, 또 하나는 비밀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둘 다 손혜원 의원이 떳떳하게 다 밝힌 부분이에요. 자, 한 가지 차명 투자를 했다. 조카한테 뭐 이렇게. 자, 조카한테 건물을 사줬어요. 그리고 증여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차명 투자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증여세까지 납부를 했어. 조카한테 내가 준 거야. 근데 무슨 차명 투자를 합니까? 자, 두 번째, 비밀 정보를,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다. 자, 공청회도 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다 얘기했죠. 재판에 목포시장, 전 목포시장이 나와서 그거 비공개 정보 아니에요 라고 증언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 이 훌륭하신 박성규 판사님께서는 그거 비공개 정보 이용한 거 맞아. 유죄 1년 6개월 땅땅땅. 공직자로서 매우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조 5천억 원 분식회계 장부 조작을 한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는 예단하지 말라. 회계 조작했다고 예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7억 세금 체납한 사람 출국 금지 신청했다가 출국 금지는 그렇게 쓰면 안 돼. 이 사람이 해외로 나갈 때 재산을 빼돌릴 목적이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면 출국 금지시키면 안 돼. 출국 금지를 때려서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방식은 온당치 못하다. 이런 아주 명판결을 내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에게도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전 목포시장이 이거 비공개 자료 아닙니다라고 증언을 했음에도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차명 투자 관련은 증여세도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논쟁거리가 아예 안 되고요. 이제 비공개 자료를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건데 이거 전 목포시장이 아니라고 증언을 했는데도 유죄 판결을 내려주신 뭐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박성규 부장판사. 훌륭하다. 멋지다. 아우 대단하다. 자, 판사들의 판결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모든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명숙 전 총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던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판사들의 명판결문들이 있어요. 지금도 삼성을 봐주고 싶어하는 판사들이 즐비하거든요. 박성규 부장판사님 1970년 1월생 경북 포항 출신 기억해 놓겠습니다. 이분의 앞으로의 판결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이러니까 판사들 AI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 5천억 장부 조작을 한 사건을 예단하지 마라. 어떻게 이걸 장부 조작했다는 그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하려 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가 하면 세금 체납해도 출국할 때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지 아닌지를 모르면 출국하면 안 된다. 일단은 이분의 판결은 아무튼 명판결입니다. 이런 명판결들은 우리가 좀 박제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널리 퍼뜨려야죠. 대한민국에 이런 명판사가 있다. 얼마나 멋진 판결문이냐. 널리 우리 알립시다. 박성규 부장판사님의 이 명판결들 널리 퍼뜨려 줍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